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투사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투사, 심리학 용어죠. 예. 심리에서는 방어기제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타인이나 외부적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무의식적 방어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 억압, 반동형성, 투사, 퇴행, 승화, 부정, 합리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이들이 좀 빈번하게 사용하는 투사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투사한다. 투사. 네.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화살을 날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화살이죠. 이 투사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션의 라틴어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언가를 이렇게 앞으로 던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왜 예전에 그 영화 볼 때 빔 프로젝터로 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서 그 프로젝터도 이제 같은 어원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 이렇게 툭 던지거나 이렇게 쏘는 겁니다. 예. 저는 이걸 폭탄 돌리기 게임에 종종 비유를 하는데요. 내가 지니고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상대방에게 툭 이렇게 던져 놓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폭탄이 무슨 폭탄이냐? 심리 폭탄입니다. 심리 폭탄이요? 이게 뭔가요? 네.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는 감추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또는 드러나면 좀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있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나의 내면에 잔재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또 인정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심리적 잔재들을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나 타인에게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바깥으로 이렇게 툭 던져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사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우신가요? 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5학년 사춘기 여학생일 때 수지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어느 날 수지가 다른 여학생, 이제 선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막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해요. 근데 더구나 사실이 아닌 거의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지를 불러서 왜 그런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렸는지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아가요, 나를 자꾸 이유 없이 기분 나쁘게 무시하듯이 쳐다보잖아요. 걔는 원래 그렇게 다른 애들 무시하는 애 맞거든요. 네. 사실은요, 반대로 수지가 선아를 무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선아에게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너가 날 무시하잖아, 이렇게. 자, 물론 그런데 정말 수지 입장에서는 선아가 자기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느낄 수가 있죠. 예, 맞아요. 정말 수지 입장에서는 선아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무시를 당했다고까지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나쁜 아이라는 소문을 내는데 주저하거나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이제 사실은 이런 거죠. 수지는 왜 선아의 눈빛을 기분 나쁘다고 느꼈을까요? 예. 아이들 스스로는 잘 몰라요. 왜 그랬는지. 이런 겁니다. 수지는 어떤 선아의 예쁜 외모와 인기 또는 뭐 좋은 학업 성적 등등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신과 비교했을 때 묘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기분 나쁜 감정들이 올라오는 걸 아이들 입장에서는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너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 보니까 내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거잖아. 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좋지 않은 기분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건데, 물론 그 친구는 이제 억울하겠죠. 예, 타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이제 그를 미워하거나 심지어 이제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예, 사실 이건 뭐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내 안에 나쁜 감정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건 단지 아이들 문제만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남에게, 타인에게 투사를 자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아이는 심리적인 에너지가 많이 고갈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짝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가 나 말고 다른 친구와 웃으면서 막 이야기 나누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질투와 미움이 올라오죠. 그러면 그 질투와 미움의 원인을 이제 단짝 친구에게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만들어내죠. 단짝 친구는 나 말고 다른 친구하고 원래 더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야. 나 말고 다른 친구하고 더 카톡도 많이 주고받았을걸? 예. 그러면서 그 증거들을 찾기 시작해요. 단짝 친구의 어떤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서로 휴대폰을 바꿔서 보자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별 증거를 못 찾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멈춰야 되는데 또 다른 합리적인 의심을 또 만들어내요. 자기들끼리 몰래 선물을 주고받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친구 사물함을 몰래 열어서 확인도 해보고 그래도 뭐 별거 없으면 이제 또 가방도 열어서 확인해보고 예. 결국 이 작은 투사가 이제 의심을 만들고 심하면 편집증으로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우리 아이가 투사를 하는 건지 아닌지 이걸 어떤 상황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자,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른 친구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예. 물론 누가 봐도 폭력적이거나 왕따를 하거나 하는 등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 혹은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보기에 별일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어떤 감정 상태가 쌓여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사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쟤는 나를 싫어해 라고 말하면 혹시 우리 아이가 저 아이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그 친구와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건 아닌지를 투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물론 내 안에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남 탓을 하진 않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사를 자주 하는 아이들은 왜 그런 걸까요? 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예. 다른 친구의 뛰어난 축구 실력이 부럽고 그에 비하면 내 실력은 정말 형편없다고 느끼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조차 꺼림직하고 큰일 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상대방에게 원인을 던지는 이제 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투사를 자주 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공감을 받아본 경험이 적을 때 이런 투사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감정이나 기쁜 감정에 대한 것들은 부모가 함께 쉽게 공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때리고 싶은 감정이나 욕하고 싶은 감정,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부모가 함께 공감해 주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부분도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아니 선생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공감해 주나요? 이런 거죠. 다른 친구를 욕하고 싶은 감정이 막 올라왔어요. 또는 이렇게 때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요. 예. 물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단호하게 말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올라온 것 자체까지 혼내는 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예. 아, 그 친구의 이어폰이 너무 좋아 보여서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구나. 그래서 훔치고 싶었어. 누구나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어. 그래, 당연해. 그 마음 이해해. 그 심정 이해해. 아빠도 어릴 적에 친구의 좋은 야구 글러브를 이렇게 탐낸 적이 있어.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건 안 돼. 그건 잘못이야. 이렇게 자신의 부정적 감정까지는 인정해 주되 그 감정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예. 근데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남의 걸 훔치고 싶었다니. 그럼 못 쓰지. 그런 나쁜 마음을 먹다니.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나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타인에게 어떤 원인 제공을 했다 하고 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투사를 자주 하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쳐요. 예. 아이들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아이는 내면의 모든 부정적 심리 상태의 원인들을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찾게 될 가능성이 높죠. 계속 외부로 던져버리니까요. 결국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이 세상은 나쁜 거고 그래서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없다는 또 어떤 무기력 또는 피해망상 또는 편집증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아이들의 심리적 방어 기제 중에서 이제 투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사는 우리 어른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예요. 네. 내가 던진 화살은 가장 좋은 건 내가 회수하는 거죠. 내가 던진 화살을 회수하는 출발점은 내가 나 스스로를 어여삐 여기는 일입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내 안에 그런 부정적 마음들이 올라왔을까. 그런 나를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또 투사하느라고 지친 나를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따뜻한 물에 담가주고 보듬어 주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무척 혼란스럽죠. 내 안에 어떤 화나 증오를 누군가에게 툭 던지는 그런 투사하기 아주 쉬운 그런 환경과 조건입니다. 자, 그럴수록 그런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는 나를 어여삐 여기고 꼭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